압도적 경제 콘텐츠 3프로TV의 취재팀장 권순우, 줄여서 압권,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프로TV의 권순우 기자입니다. 오늘은 SM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전에 SM에 대한 이야기가 꽤 많은 분들이 봐주셨어요. 그리고서 후속 안 하냐라는 말씀이 좀 있어서 이거 언제 이 뉴스를 전해드려야 되나 싶을 정도로 뉴스가 계속적으로 범람을 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저희가 녹화를 해서 편집을 하다 보니까 이거 어느 타이밍에 뉴스를 해야 되지? 라는 고민이 좀 들다가 너무 늦기 전에 지금까지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수만 PD가 잘못한 거냐, 온라인이 잘못한 거냐에 대한 논란이 분명히 있는 거를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 온라인이 행동주의 펀드로서 남의 기업을 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보시는 분도 있고, 이수만 PD가 잘못했으면은 뭐 떠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지배구조 측면에서 보면은 그동안 이수만 PD의 행보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주식회사라는 거는 상장을 하게 되면은 대주주는 지분율만큼의 권한을 가져야 되는데, 회사 전체를 일종의 사유화하고 거기에 대한 매출에서 이익을 가져가는 부분들이 지배구조상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좀 더 투명하게 내부적으로 소화할 수도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좀 있었고, 이거는 사실 우리가 여론으로 도덕적으로 단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난해 그 주주총회에서 이수만 PD를 비롯한 경영진과 이사회가 임명했던 이사진들이 공식적으로 철회가 됐고 사실상 무산이 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공감대는 충분히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판은 이전에 이수만 PD가 무슨 일을 했는지와는 약간은 다른 결로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 문제가 있었다는 부분들을 개선하려는 움직임들이 있다가 갑자기 이제 카카오가 2대 주주로 등장을 하고 하이브가 공개 매수를 함으로써 결국은 그 미래의 SM의 지배권을 누가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게임이고, 여기는 누가 얼마나 많은 지분을 확보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 하이브가 좋다, 카카오가 좋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식회사에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경영진이나 이사진을 임명하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이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이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그러니까 다른 주주들의 지지를 얻으려면 누가 SM의 기업 가치를 더 높게 만들 수 있는, 미래를 좀 더 탄탄하게 만들 수 있느냐의 게임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이브가 제시하고 있는 SM의 미래 방향, 그리고 SM 경영진들이 제시하고 있는 미래 방향 중에 이게 SM의 미래에 좀 더 좋을 것 같아 라고 보시는 부분들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누가 잘했다, 누가 못했다, 누가 의견이 뭐 일리가 있다 없다를 판단하기보다는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일련의 상황들을 정리해 드리면서 스스로 이걸 판단해 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뉴스의 흐름을 짚어드리면은 정말 숨막힐 정도로 많은 뉴스들이 매일매일 쏟아져 나왔었는데요. 16일에 이성수 SM 대표가 갑자기 본인 유튜브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전에 그 이수만 PD가 거기에 대해서 카카오의 신주 발행 가처분 신청을 하고 이랬을 때 이성수 대표는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았었는데요. 16일 본인 유튜브에서 밝혔던 겁니다. 거기가 구독자가 뭐 한 200여 명밖에 안 되는 작은 채널에서 그 자기의 입장을 밝히고, 화질도 별로 안 좋아가지고 누가 저한테 그걸 보내주셨었어요. 그래서 보는데 이게 진짜 공식 성명이 맞나 싶었었는데 그런 식으로 그런 형식을 빌어서 했습니다. 지금이야 이성수 대표가 이수만 PD에게 등을 돌렸다라는 사실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처음에 이걸 취재할 때만 하더라도 정말 이 상황이 이성수 대표가 이수만 PD한테 등을 돌린 게 맞나라는 부분도 확인을 할 필요가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성수 대표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수만 PD의 처족하고 작년에 3프로TV에 나왔을 때 이수만 PD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얘기를 했던 대표입니다. 물론 그렇겠죠. 그러니까 함께 일을 했었을 거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수만 PD의 법률 대리인 화우 쪽에다가 혹시 양쪽의 사이가 좀 안 좋아진 거냐라는 것들을 좀 물어봐서 지금 이게 경영진이 이수만 PD로부터 등을 돌린 상황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인 발표가 나왔던 거는 16일 이성수 대표의 유튜브였었어요. 근데 그때 거기서 이성수 대표는 이수만 PD가 그동안 해왔던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그 나무 심기라고 알려져 있는 에스파를 동원해서 이수만 PD가 본인 비즈니스 부동산 개발 사업, 카지노 사업에 자신들의 아티스트를 이용하려고 했었다라는 부분과 해외에 있는 라이크 기획, 그 전에 매출의 일부를 가져가던 라이크 기획은 국내에선 정리를 했지만 해외에 CTP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또다시 그런 구조를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폭로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인 2월 17일에도 이성수 대표의 2차 성명 발표가 있었는데요.
당시 이성수 대표는 지금 하이브가 이수만 총괄 PD의 주식을 사서 플러스로 공개 매수를 하는 것을 적대적 M&A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대주주와 경영진 이사회는 같은 의견을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의사에 반해서 외부에서 주식을 사는 것을 그 적대적 M&A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근데 지금 상황은 최대 주주가 외부 주주인 하이브하고 손을 잡았고 경영진이 카카오를 2대주로 끌어들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누가 누구 편인지를 알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성수 대표는 다른 주체가 아니라 SM의 이사회와 경영진에 반하는 지분 인수 이것을 적대적 M&A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SM을 다른 주체가 아니라 SM의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꾸려가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본인은 대표이사에서 사임을 하고 프로듀서로서 거기서 작품 활동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서 그 지금 녹화하는 거 기준으로는 이번 주 월요일이었는데요. 20일에 그 SM의 4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4분기 실적 발표가 있으면 이른바 컨퍼런스 콜이라는 걸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질문을 많이들 하거든요. 그 현안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그에 앞서서 SM은 최고 재무 책임자, 그러니까 CFO라고 보통 하죠. CFO가 적대적 M&A에 반대한다라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하이브가 진입하고 있는 상황이 그 기업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하이브가 SM을 인수하는 것이 기업 가치에 부정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공개 매수 가격인 12만 원을 상회하는 가격으로 기업 가치를 우리가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오히려 주주들을 향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브는 12만 원의 SM을 인수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경영진들이 세운 계획을 대로 잘 운영이 된다면 12만 원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까지 갈 수 있으니까 주주 여러분 하이브에다가 그 주식 팔지 말고 가지고 계세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최대 주주의 개인 회사를 정리하고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멀티 레이블 체계를 도입하고 카카오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SM 3.0을 통해서 미래의 어떤 SM의 기업 가치를 높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이브에 대해서는 유력한 경쟁사가 경영권을 확보를 하게 되면은 SM의 경쟁력이 훼손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떤 거냐면은 아티스트들을 선발을 하더라도 하이브를 중심으로 하게 되고 뭔가 누구를 아티스트를 밀어주더라도 하이브를 우선하게 되면은 SM의 아티스트들이 후순위로 밀려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개 매수자가 100% 인수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39.8%만 인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이거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지급되는 어떤 그런 가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 주주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나라에선 익숙한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다소 낯서실 수도 있는데 이 구조는 그러니까 카카오가 아직까지 그 인수를 하겠다는 그런 움직임을 공식적으로 보인 게 아니다라는 걸 가정하면은 SM의 경영진들은 소유 분산형 구조에서의 전문 경영인 체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대주주가 회사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주주들의 어떤 추천을 받은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감시를 하고 경영진들은 지분이 아니라 전문 경영인으로서의 회사 기업 가치를 높이는 SM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회사를 끌고 가보겠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항상 대표이사가 되는데요. 그러면 대표이사인 이성수 씨가 지금 이수만 PD를 제끼고 다른 자기의 우군인 다른 주주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내가 전문 경영으로서 이 회사를 계속 경영을 하겠다라는 걸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성수 대표는 당시에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21일은 이게 하필이면 그 바로 다음 날인 21일 하이브의 실적 컨퍼런스 콜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여기서도 하이브의 실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 이후에는 SM 인수 관련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때 하이브는 일단은 카카오가 경영 참여를 요구하지 않는다면 그냥 일반 주주로서 사업 제휴를 하려 그런다는 거라면은 우리는 카카오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업적 제휴에 대해서는 고려할 수 있다라는 점을 명시했고요. 또 하나는 최대 주주의 지분을 인수해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소액 주주들에게도 동일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적대적인 M&A가 아니다라는 부분들을 강조를 했고요. 또 하나는 SM의 이성수 대표에 대해서도 적대할 의지는 없다. 다만 경영진이 전체 주주의 이익을 대변하여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좀 더 이렇게 좀 확대 해석을 해보자면은 이성수 대표가 SM의 전체 주주가 아니라
카카오라는 다른 주주를 중심으로 경영을 하고 있으니 나머지 주주분들에게는 다 손해가 되는 겁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브는 우리가 최대 주주 지분을 인수를 해서 기업 가치를 높여서 우리는 전체 주주의 이익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고, 지금 이성수 대표를 비롯한 경영진들은 카카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라는 얘기로 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최대 주주인 이수만 PD도 일종의 주주인데 그 주주를 배척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의미도 이 말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이브에서도 얘기했던 거는, 일단은 하이브는 BTS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의 그 레이블들도 인수를 했고, 그래서 미국의 네트워크가 우리는 있다.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SM의 아티스트들을 북미로 진출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극대화시켜 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중국 같은 경우는 SM이 굉장히 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 동남아시아라든지 중국에서는 SM이 굉장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SM의 동남아 중국 네트워크에다가 하이브의 아티스트들을 출연시킴으로써 여기서 양사의 시너지가 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멀티 레이블 체제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요. 하이브는 BTS로 대표되고 있긴 하지만 그 뒤에 뭐 뉴진스를 비롯해서 하이 레이블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SM 같은 경우는 이수만 PD가 혼자 프로듀싱을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멀티 프로듀싱 체제로 전환을 할 겁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이브가 너네는 멀티 레이블 안 해봤잖아. 우리는 멀티 레이블 해봤어. 그러니까 너네가 멀티 레이블을 하려고 한다면은 오히려 우리가 너네를 인수하면 우리가 기존에 멀티 레이블에 대한 노하우가 있으니까 SM이 훨씬 더 잘 되게 할 수 있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22일 정말 하루하루가 다르게 뉴스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수만 PD가 제기한 카카오가 2대 주주가 되면 안 됩니다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가 있었습니다. 법원에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수만 PD가 카카오가 신주를 사서 하는 건 안 돼요 라고 했던 거에 법원에 가게 된 건데, 거기서 이제 양쪽이 공식적으로 양쪽의 의견이 부딪히게 되는 날이 22일입니다. 이수만 PD 측은 신주 발행은 주주 배정이 원칙이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3자 배정이 허용된다. 최대 주주를 몰아내기 위해서 3자 배정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SM은, 그러니까 경영진은 SM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면서 그 카카오에 투자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현금성 자산이 1,900억 원이나 있으니까 긴급하게 자금 조달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SM 측은 그 자리에서도 이수만 체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1인 프로듀싱 체제에서 오랫동안 부당하게 이익을 수취했고, 국세청, 기관 투자자, 국회의 비판을 받았고,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SM 3.0을 하는 거다라는 주장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특정인을 배제하려는 그런 시도가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운영하던 경영 체제를 정상화하는 부분이다라고 강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경영권 방어를 위한 신주 발행이 아니고 경영상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돈이 없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경영적으로 카카오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어서 경영상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고, 그리고 이거를 그 이수만 PD가 자기의 사익 추구를 위해서 사익 추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방해가 된다라고 경영권 분쟁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건 안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 말이 약간은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신주 발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원 판례로 안 된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경영권 분쟁이 아니라고 규정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SM 측에서는 지금은 경영권 분쟁 상황이 아니라 이수만 PD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개선하려고 하는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온라인, 경영진은 한 편이 아니다라는 부분들을 강조를 했는데요. 우리가 이 경영을 잘하려고 하면서 파트너십을 맺은 거지 온라인하고 카카오하고 경영진하고 짜고 이수만을 밀어내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우리는 이수만의 이익이 아닌 전체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해야 된다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같은 날인데요. 같은 날 1조 원의 투자 전략을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이브도 그렇고 SM 경영진도 그렇고 주주 여러분, 우리가 좀 더 SM을 잘 키울 수 있습니다 라는 부분들에 대한 캠페인을 벌임으로써 주주들의 지지를 확보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1조 원 규모의 투자 전략을 발표하면서 음악 퍼블리싱 자회사 역량을 내재화하겠다. 그러니까 음악을 좀 더 퍼블리싱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외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자회사를 통해서 역량을 강화하는 데 3,500억 정도를 쓰고 타 장르 타
지역의 레이블을 인수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국내에서 원프로듀싱 이수만 혼자의 체제로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이라든지 다른 장르의 레이블들을 인수해서 SM의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겠다. 여기에 3천억 정도를 쓰겠다고 했고요. 팬 플랫폼을 확장하는데 2천억, 글로벌 지역 확장에 500억, 메타버스 콘텐츠를 강화하는데 1,000억 원 정도를 쓰겠다라는 것을 그 당일날 다 발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정말 하루하루가 다르게 달라지고 있는데 이날 하이브는 이수만 PD 지분을 인수해서 일대 주주가 됩니다. 원래 예정된 날은 3월 6일이었는데요. 그러니까 3월 6일에 이수만 PD의 주식을 사서 돈을 주겠다라고 했던 거를 12일을 당긴 겁니다. 근데 이것도 좀 시점상의 묘한 측면이 있는데 카카오의 신주 발행 대금이 지급되는 날이 6일입니다. 그러니까 3월 6일에 카카오가 돈을 넣고 주식을 받아가는 날인데 그 전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이 빨리 나야 그래야 이거 가지고 신주 발행이 되는 걸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이브의 공개 매수 마감일이 28일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도 안 남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이브 입장에서는 이 시점이 한 12일 정도 있다가 이수만 PD 주식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빨리 이걸 진행하기 위해서 12일 당겨서 돈을 먼저 주고 공개 매수 전에 가처분 신청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동시에 양측은 각자 정기주주총회에 올릴 이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브에서는 앞으로의 SM의 이사회에는 이런 분들이 올라가면 될 거예요라고 해서 자기들이 후보를 제시했고 이 후보도 중요한 게 주주들의 지지를 얻어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좋은 사람들을 SM 이사진에 편입을 시켜서 여기서 우리가 투명한 구조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거를 올린 거고요. 이때 저기서도 같이 사회이사 후보들을 제시를 하면서 여기도 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날 정말 하루하루 뉴스만 전해드리는 것도 부족한데 23일에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은 그 전전날인 법원에서 여기서 그 양쪽에서 막 의견을 대립하고 있을 때 나왔던 문건 중에 그 SM이 음원과 음반 등의 유통 계약을 카카오 측에 넘기기로 했다라는 얘기가 보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카카오가 단순하게 사업제의를 통해서 사업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SM이 가지고 있는 음원이라든지 음반에 대한 계약권을 유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카카오에다 넘겼다는 거예요. 이 뉴스의 보도의 어떤 그 느낌은 그러니까 주는 뉘앙스는 현 경영진들이 진짜 SM을 중심으로 해보려는 게 아니라 SM이 가져야 될 양량들을 카카오에다 넘겨버린 듯한 뉘앙스를 주는 보도가 나온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신주 발행에 대한 우선권 여기에 대한 것도 논란이 분분한데 앞으로 주식을 더 발행을 하게 되면 카카오가 우선해서 가져갈 수 있게 하겠다. 이 얘기를 좀 더 확대 해석해 보면 지금은 카카오가 9% 지분을 가지고 2대 주주로서 SM의 경영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사업 제휴입니다. 라고 경영진이 얘기하고 있었으나 사실 그 계약 내용들을 뜯어보면 앞으로 주식을 추가 취득함으로써 카카오가 대주주가 될 수 있다라고 확대 해석할 수 있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계약서 내용들도 일부가 공개가 좀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SM 쪽의 입장을 들어보려고 연락을 취했었는데 거기가 워낙 지금 뭐 바쁘다 보니까 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하이브 쪽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카카오하고 SM이 계약 맺은 게 SM의 기업 가치를 올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카카오의 기업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계약을 맺은 거야. 그러니까 그 경영진들은 진짜 SM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자리 보존을 위해서 카카오를 끌어들이고 그 대가로 유통계약에 대한 걸 줬다. 신주 발행에 대한 걸 줬다. 이런 식의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SM 쪽의 입장을 못 들었으니까 제가 SM 편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에서 이제 글로벌하게 확장하는 유통계약 관련한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SM에서 미국에다 유통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부족한 상황인데 카카오엔터를 비롯해서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려는 부분들에다가 사업 제휴를 통해서 여기서는 아티스트를 발굴해서 키우고 유통을 카카오가 대신해주는 구조라면 윈윈할 수 있는 계약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신주 발행과 관련한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주주로 참여하게 될 때 뭐 주식을 발행을 해서 내 주식이 희석되는 거 내가 9% 가지고 있는데 나 빼놓고 딴 데다가 증자를 해갖고 내 주식이 희석되면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우선 배정권을 넣었다라고 답변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SM의 공식적인 입장은 제가 듣지 못해서 나중에 듣게 되면 다른 루트를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SM 주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뭐 주가라는 게 어디로 올라갈 거다 내려갈 거다 맞춰드리려 그러는 게 아니라 구도와 주가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보려고 해요. 오늘 방송을 녹화하고 있는 24일 기준으로 종가 기준으로 4.2%가 하락한 12만 1,000원이 돼 있습니다. 이 12만 원이라는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이브가 얘기했던 거는 28일까지 해서 공개 매수를 진행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때 가격이 12만 원 밑으로 내려와 있다. 그러면은 하이브 일반 주주들 입장에서는 12만 원에 하이브에다 팔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이 11만 원이다. 근데 하이브가 12만 원에 사준대. 그러면 만 원을 먹는다고 생각하고 팔 수 있는 거죠. 근데 주가가 13만 원이 됐다. 그러면 아니 굳이 하이브한테 12만 원에 팔 필요 없이 내가 그냥 시장에다 팔아도 13만 원에 팔 수 있잖아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2만 원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공개 매수가 실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구조에 대한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그럼 이 주가가 12만 원 이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은 어떤 요인들이 작동하는지를 보면은 1차적으로 하이브가 공개 매수에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12만 원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하이브가 12만 원이라는 공개 매수 가격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 공개 매수 가격까지 이렇게 좀 급등한 측면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경영권 분쟁이 끝나면 일반적으로 경영권 분쟁 때문에 주가가 오르고 경영권 분쟁이 끝나면 주가가 떨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하이브가 순조롭게 공개 매수를 끝내고 잘 될 거다라고 해서 그냥 게임이 끝나버리면 주가는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하이브가 공개 매수에 실패하고 혹시나 뭐 카카오라든지 그전에 언론 보도에서 부인이 되긴 했지만 CJ라든지 추가적으로 SM과의 경영권 분쟁이 SM을 둔 경영권 분쟁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한다면 이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공개 매수가 실패하고 경영권 분쟁이 격화되면 양쪽 모두 지분을 확보하려고 할 거기 때문에 다시 경영권 분쟁이 이어지면서 주가가 오를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최근에 주가 추이를 봤을 때 13만 3천 원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12만 원으로 떨어졌다라는 거는 이번 일주일 동안 있었던 하이브가 최대주주 지분을 인수한다거나 아니면 카카오와의 계약 관계가 저렇게 하는 거는 카카오한테만 유리한 거 아니야? 저런 식이면 명분이 좀 약해진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러면 하이브의 인수 가능성이 좀 높아진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주가가 내려온 게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뭔가의 다른 메시지들을 통해서 좀 더 갈 수 있다라고 본다면 여기서 좀 반전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좀 아이러니한 거는 지금 이 12만 원이라는 가격에서 하이브가 인수를 하든 카카오의 어떤 체계가 정립이 되든 이거는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올라와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 상황이 종료되고 나면은 떨어질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다만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단기적으로 뭐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만에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올 때 이거를 베팅을 해가지고 내가 얼마를 벌 거냐 뭐 이런 부분들은 일종의 도박적인 영역, 베팅, 투기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거는 잘하시는 분들이 뭐 이렇게 쫙 보다 보면 뭐 틱봉 보면서 막 다다닥 해서 하실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장기적인 시계열에서 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12만 원이라는 가격은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 있겠지만 여기서 내가 보기에는 하이브가 좀 더 하이브와 SM을 합치는 게 훨씬 더 미래 가치가 좀 더 커 보인다라고 한다면 밑으로 좀 내려오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추세 요거를 기대하는 거고요. 반대로 카카오 때도 그거랑 또 같은 얘기인데 여기서도 카카오와 SM 경영진이 SM 3.0을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여기서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해서 분쟁 상황이 끝나면 12만 원에서 쭉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분쟁이 끝나고서 약간 내려온 다음에 기업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올라가는 흐름을 보일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나라 K엔터, K팝을 사실상 만들었다라고 해도 뭐 좀 과언이 아닌 SM이라는 회사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분쟁 상황에서는 그런 식으로 좀 더 투명해지고 개선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쟁이 발생한 건 굉장히 안타깝지만 뭐 여기 뭐 정말 플레이어도 너무 많잖아요. 하이브, SM, 카카오, 뭐 CJ는 등장하진 않았지만 CJ. 그래서 이런 주체들이 나와서 경쟁과 어떤 사람들에게 비전
비전을 보여주고 좀 더 투명한 지배 구조와 주주에 대한 인식을 강조함으로써 K-팝이 문화로서로만 세계적인 레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본시장에서도 주주 가치, 어떤 상장 기업 주식으로서도 좀 더 그 세계를 리드할 수 있는 그런 회사로 거듭나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진행사항 보고서 업데이트될 내용이 있다면 또 추가로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악권의 권순우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3프로TV가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오후 3시 반 클로징벨 라이브는 여도은 앵커 그리고 명민준 앵커가 여명 콤비로 함께 진행을 하고요. 6시 퇴근길 라이브에서는 정프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김영렬 센터장, 최창규 본부장 그리고 박지영 차장과 함께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마켓 전문가 이주호 앵커가 글로벌 라이브를 더욱 알차게 만듭니다. 2월 6일부터 새로워지는 3프로TV 다시 한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